대한민국의 국방과학 기술 수준이 곧 일본을 완벽하게 뛰어넘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국내 여론이 크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기술 품질원사나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지난 2022년 1월 10일 2021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조사서로 인해 대한민국에 엄청난 파문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상상한 그 이상으로 우리 국방기술 수준이 높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사서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3년에 한 번 지휘통제, 감시정찰 등 8개 분야의 26가지 세부 항목의 점수를 매겨 군사선진국 16개국을 선정하는데요. 대한민국은 2008년 11위로 시작해서 2015년 공동 9위로 상승했고 이번 조사에서 공동 9위 이탈리아를 제치고 단독 9위에 등극했습니다. 이는 정말 굉장한 대업적입니다. 다른 방산선진국들의 순위가 제자리 걸음에 머물거나 오히려 순위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오직 대한민국만이 계속해서 도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이 있는데요. 일본은 2008년 6위를 차지하며 기세등등했으나 이번 조사서에서는 대한민국과 불과 한 순위 차이인 8위를 기록하며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는 해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렇다고 일본이 약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과 협력해 우주무기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해양무기 체계에서 막대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군사 강국들의 도전을 이겨낼 정도는 되지 않을 뿐입니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의 점수차는 2점 차에 불과해 사실상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지금의 발전 추세가 유지된다면 다음 조사에서는 반드시 대한민국이 일본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예측했는데요. 실제로 일본이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한국은 군사혁신을 통해 일본과의 점수 차이를 크게 뒤집은 것은 사실입니다. 첫 조사 당시 한국과 일본의 점수차는 6점이라는 큰 차이를 보였지만 이제는 2점 차이까지 추격한 것을 보면 이는 희망사항이 아닌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개발하고 있는 26개 분야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세계 최강의 군사 선진국들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국방과학기술 전반적인 분야에서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화포, 전투기 등 기초적인 타격 자산에서 방호, 지휘통제, 훈련 등 일부 종목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항목에서 크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성장의 원동력으로 손꼽히는 것은 우리의 자주국방 실현 의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더 이상 외국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군대를 양성하겠다는 진념 하나로 올라온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최첨단 무기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닌 미래 복잡한 전장 환경을 대응할 준비도 갖추고 있는데요. 한국은 미래전에 대응책으로 지휘통제 체계의 개발에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휘통제 체계는 지휘통제, 통신, 정보를 한 곳에 융합하고 전산화를 통해 실시간 작전 대응 능력을 갖추고 원활한 전장 통제를 지원하는 무기 체계입니다. 지휘통제 체계는 의외로 방산선진국에서도 차이가 크게 갈리는 항목인데요. 대다수의 상위권 국가에서는 자체적인 지휘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와 같이 직접 기술 개발보다는 상용 장비를 활용하거나 인도같이 기능은 우수하지만 실시간 연결이 미흡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휘통제 체계에서 중국, 일본과 공동 6위로 전통의 강호인 러시아를 제치고 첨단 지휘 강국으로도 등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각 군별로 전장 상황을 통합하는 전장 통제 체계를 전력화해서 운용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전국급 작전을 위한 KJCCS, MIMS, FOS-K와 같은 합동 통제 체계를 개발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적의 공격 징후 감시, 영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출처 영상융합 체계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탐지 즉시 모든 제대가 실시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은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지휘통제 체계에서 응용하기 위해 기술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전장 통제 체계를 통합하고 지휘 간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전장 통제 체계에 탑재하는 것이 한국 지휘통제 체계의 최종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 개혁의 첫 발걸음이 국방개혁 2.0이며 그 대표 사례가 지능형 전장인식 서비스 및 플랫폼 서비스 통합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군과 하나 시스템이 협조해 한창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지능형 전장인식 서비스는 전쟁의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AI 참모와에게 전달하고 AI 참모가 딥러닝을 통해 데이터를 첩보로 가공합니다. 이를 받은 지휘관들이 첩보들 사이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뽑아내 실시간으로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지휘관의 신속한 판단과 결심이 가능해지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예를 들어 수천이나 수만이나 되는 북한과 중국의 장사정포나 미사일 기지를 인력으로 24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전장인식 서비스가 완벽하게 자리 잡는다면 이제 우리 군은 적의 부대 규모와 작전 유형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지며 이에 맞는 맞춤 전력을 구사하는 지능형 지휘결심 체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위한 것이 정찰 탐지 자산인데요. 그래서 한국이 지속적으로 최첨단의 정보 자산을 꾸준히 도입하는 것입니다. 실시간 감시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지휘 통제 체계에 전달하는 정보 자산은 전장의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위성급 성능을 가진 무인 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를 도입해서 강력한 정보 자산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20km 상공에서 3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 가능한 엄청난 능력을 자랑하는데요. 가히 날아다니는 인공위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최근 국군에서는 더욱 다양한 감시 정찰 자산이 배치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대한민국의 감시 정찰 자산 전력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사 체계가 12위로 세계 주요 국가들보다 크게 낮다는 냉혹한 평가를 내렸는데요. 사 체계는 합성개구 레이더의 약자로 항공기나 위성과 같이 움직이는 자산의 안테나에서 전자파를 방사하고 반사된 신호를 합성해서 영상을 획득하는 레이더입니다. 전자파를 통하기 때문에 주야간 상관없이 전천으로 관측이 가능한 체계입니다. 동시에 훌륭한 성능만큼이나 만들기가 매우 어려운 체계입니다. 극소수의 방산 선진국들이 독점 생산하는 초고도의 차세대 무기인데요. 대한민국은 이미 사 체계에 관련된 기술을 전부 확보했으며 심지어 고해상도 사 모드가 탑재된 전투기용 A사 레이더 C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A사 레이더는 KF-21 CJ기에 달려 성능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2021년에 이미 남아공에서 테스트가 일부 이루어졌을 정도로 사업이 순항하고 있지만 사 모드 A사 레이더는 대한민국이 가진 사 기술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이외에도 4.25 사업을 통해 전략 목표 체계 확보를 위한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25 사업은 초고성능 사 정찰 위성 5기를 도입하는 계획인데요. 이 위성들 5대가 전부 배치되면 중국과 일본은 한국 몰래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5대의 정찰 위성이 한반도 인근을 번갈아가며 24시간 쉬지 않고 관측하고 있어 중국과 일본의 어떠한 움직임에도 한국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현재 우리 군이 강조하고 있는 킬체인의 첫 단추인 선제 타격이 가능해져 이상징후 포착 시 사전에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2023년부터 이 인공위성을 순차적으로 발사해 한반도와 주변 국가를 지켜보는 날카로운 눈이 될 예정인데요. 심지어 이외에도 무인항공기용 사, 초소형 사 탑재체 등 다양한 사 관련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근시일 내 우리 전력의 순위가 급상승할 게 확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찰 체계가 좋더라도 전쟁은 결국 적을 살상할 수 있는 공격무기가 있어야 승리를 따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기동과 화력에 집중하는데요. 그런데 이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역량은 가히 세계 최정상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기동전투 체계는 공동 7위로 한국이 일본을 제쳤는데요. 한국은 일본과 달리 선진국에서 개발된 최신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기동전투 체계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급격히 군비를 확충하면서 각종 무기를 개발하는 옆나라 중국조차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K2 흑표 전차입니다. K2 전차는 독자 개발한 CN08 전차포를 통해 강력한 파괴력을 지녔고 CN08 전차포를 막아내는 방어력도 겸비한 만능 전차입니다. 즉 한국은 절대 뚫리지 않는 방패와 모든 것을 꿰뚫는 창을 동시에 개발하는 말도 안 되는 기술력을 확보하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세계 전차 순위가 크게 바뀌게 되었는데요. K2 전차는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와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와 대등한 성능을 가지면서 전체 전차 순위 중 상위권의 위치를 오직 우리 기술로 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주력 전체대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99식 전차는 카달로그 상만으로 한국 전차와 비슷한 성능을 보이지만 중국 특유의 뻥스펙으로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10식 전차는 43구 경장의 작은 주파 중령 감소로 인한 낮은 방어력으로 K2 전차에게는 상대조차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방산 수출 분야에서도 K2의 위세는 대단한데요. 뛰어난 성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렴하기 때문에
때문에 세계 여러 국가에서 K2 전차를 구입하기 위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한국 기술로 차세대 전차 장갑차 확보를 위해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전장 상황 인식 장치 등 첨단 무기 개발을 진행하는 한편 지상 무인 전투 체계 같은 새로운 체계를 개발 중입니다. 이와 더불어 다가오는 미래 전장에서의 핵심 무기도 연일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무인 전투 체계와 통합 운용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무인 전투 체계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서구권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지상 무인 전투 체계 개발은 대부분 미흡합니다. 심지어 러시아, 중국과도 같은 군사 강국도 아직 제대로 된 무인 무기 체계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그들보다 한참 뒤에 자주 국방을 선언한 한국이 미래 8대 무인 체계 국방 핵심 기술과 10대 군사 능력 중 하나로 선정된 무인 체계를 개발해 세계 7위의 기술력을 가졌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식력 있는 자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능력을 폄하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술력과 능력을 비하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세력은 바로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분한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